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미국의 재정 긴축에 따른 우려가 이어지며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한미 간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대해 고동노영부가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FB,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 침해 심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올해 8월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설 연휴가 성큼 다가왔죠. 그런데 올해는 주말과 설 연휴가 겹쳐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설맞이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좀채 지갑을 연지 않다 보니 유통가도 경쟁만 치열할 뿐 설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돈맥경하다 하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에는 돈줄이 바짝 마른 모습입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바로 이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맥경화, 우리 시장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고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반등에 성공한 채 장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지만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을 막았습니다. 진가와 월트 디즈니가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타임워너와 랄프 로렌도 기대밖의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05%, S&P 500 지수 역시 0.05% 오르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13,98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1,51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밀리면서 3,16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달 말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소득세 환급과 세금 사면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한 몬티 전 총리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선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 오른 6,29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7,58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1% 넘게 밀리면서 3,64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퇴진한다는 소식과 도요타 자동차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호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술주와 금융주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뉴소프트는 지분 인수 계획 발표로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3.77% 높게 올랐습니다. 11,48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0.06% 오른 2,43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0.47% 오랜만에 오름세 보이면서 23,256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원 올랐습니다. 1,088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섬유 의복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신 분인데요. 신영증권의 서정연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여성분들도 많이 선정이 되나요? 네,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매일경제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섬유 의복 분야 1위를 차지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번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상 소감 한마디 전해주시죠. 뭐 수상 소감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예. 좀 과분한 상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일 이제 저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예. 이제 법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랑 뭐 함께 항상 소통하고 하니까는 그런 분들이 또 저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주최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매일경제 이쪽 분들이시니까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께 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겸손한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실 때나 네. 투자 포인트 세울 때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노하우라고 또 할 것까지도 없고 여전히 사실- 겸손하시네요. 네, 아니요. 사실 이제 다들 그런 뭐 노하우라 할 만한 것들 또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예. 섬유 의복이나 이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소비라는 게 이제 항상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지만 그 트렌드라는 것이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것들이 순간의 어떤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큰 흐름상에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긴 흐름에서 바뀌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구분을 명확히 해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 거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뭐 그때그때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 드릴 때는 나 같아도 살 수 있는 종목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투자자들이랑 많이 좀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네. 투자할 때도 내 보고서를 보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수출주보다는 좀 내수주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내수주의 대표 업종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통, 의류 업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좀 이런 그 내수주의 강세 이어질죠. 한숨을 쉬시네요. 옷이라는 게 예. 또 뭐 유통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파는 것도 또 옷일 테고 그래서 예. 저희가 백화점, 할인점, 뭐 편의점, 뭐 홈쇼핑 그리고 섬유 의복 업체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보는 게 좋긴 좋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시고 예. 이제 대신 반대로 이제 내수 업체들은 유리할 거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서는 그게 분명히 맞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내수주 쪽으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특히나 이제 새 정부가 또 들어오고 할 거기 때문에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적어도 이제 올 하반기쯤 되면은 정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다 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상반기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월 달 상황을 딱 보고 뭐 짧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소비가 그렇게 살아나는 움직임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부분에서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제 상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기대는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 우리 또 주요한 업체들도 아니면 그 중소업체들도 또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또 당연한 식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관점에서 하반기에 내수가 좀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기대감이 이제 새 정부의 있기도 하고요. 경기부양책도 좀 예. 한 몫을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번 예. 1분기에 이제 새 정부가 나올 테고 2분기까지는 사실 전년 상반기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사실 지난 하반기에 좀 보면은 재작년 하반기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역시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째 하반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에 그런 각종 내수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쓴다면은 예. 하반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한국을 제외한 다른 뭐 중국을 비롯한 예. 미국, 유럽 이런 글로벌 경기는 우리만큼 또 나쁘진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글로벌리 이런 수요가 좋아지고 내수가 예. 확대되면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뭐 각종 수출 업체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소비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업종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고 하니까 네. 하반기에는 좀 내수주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얘기는 예. 작년 상반기부터 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예, 예. 급식을 비롯해서 제과, 외식, 뭐 편의점이라던가 뭐 할인점 지금 뭐 규제라는 것이 저희 유통주를 비롯해서 이제 의료주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 큰 이슈인데요. 예. 사실 이제 어제 딱 어제와 그저께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은 네. 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크게 이제 지정은 됐다라는 건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큰 대형 유통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업체들, 상점들 그런 점포들은 또 규제 대상은 사실상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형 유통시설과 같은 곳에 입점이 돼 있는 점포들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할인점이나 기존의 백화점 같은 곳에 입점이 돼 있는 빵집이라던가 뭐 외식 업체들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상 이제 뭐 철수를 해야 된다던가 뭐 확장의 규제를 받는다던가 그런 이제 부담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두점이라고 하는 저희가 길거리에 있는 그런 점포들로서는 좀 이제 규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증시 쪽 영향까지 좀 연결해서 보자면은 예. 사실상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좀 우려했던 몇 개 회사들 그 회사들 특히나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 그 규제 확정된 정책상으로는 일단은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식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이렇게 발표된 뉴스는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걸 좀 우려를 하시고 그동안에 그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미 증시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되는 정책들이 권고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월까지 이제 권고사항 이런 안이 걸려 있기 예, 예. 때문에 뭐 혹시라도 더 뭐 상생 차원에서 골목 상권의 그런 업자분들이 반발이 심하다, 뭐 그런 이슈가 나와서 이제 더 강해지거나 예. 규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013년 상반기 아무래도 이제 유통 의류 업종이 이제 전문 분야시니까 네. 그쪽 분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금 살펴봐 주시죠. 항상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예.
그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또 그렇게 좋은 종목은 1년에 몇 개 잘 안 나옵니다. 예.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만 보고 그 상반기라 그러면은 사실 한 6개월, 길게 6개월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 우려 때문에 아까 그런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규제들이나 뭐 비슷한 이슈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예. 그런 회사들인데 사실상 그 기본 회사의 기본 체력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통해서 펀더멘탈리 이제 큰 변화가 없고 회사가 그렇게 나빠지거나 한 게 아닌데 예. 주가상으로 많은 조정을 받았다면은 이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갖가지 뭐 정책 영향을 분석해보고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 또 두 번째 전략은 사실 유통이나 의류주나 경기가 안 좋고 규제가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많이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낸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좋다거나 아니면 규제의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빠져서 봐야 될 종목, 많이 올랐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상에서 뭔가 리레이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두 가지 큰 전략을 통해서 종목을 좀 가려내보자.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상반기 유통 의류주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이 다가오고요. 중국은 또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최대 명절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수혜받는 업종들이 또 있을 텐데요. 네, 항상 이제 춘절이니 아니면 이제 국경절이라고 하죠. 뭐 가을쯤 되면은 예. 10월 달에 그런 이제 효과를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좀 확대가 되고 그렇죠. 또 한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하니까는 있고요. 예, 일본인들보다도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효과를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있을 테고 예. 또 우리가 또 중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비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유통이든 의류든 의류는 조금 더 그게 심한 편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큰 대형 유통업체라거나 아니면 의류업체들 중에서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만큼 중국인들의 소비가 국내 업체들한테는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행업체라던가 예. 카지노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이제 또 큰 영향을 직접적인 받을 수 수혜를 있겠죠. 받겠죠. 예. 예. 하지만 어쨌거나 백화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저희 이제 대형 3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뭐 60개 이상의 그런 점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자주 가는 점포다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수혜주다 해서 어떤 종목을 섣불리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뭐 그 매매를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런 이슈는 경계는 하는 편이지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 특히 중국에서 예.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뭐 작은 종목도 있고 좀 큰 종목도 있고 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이 지금 한국과 다르게 좀 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유통과 의류 업종의 투자 전략 큰 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2013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의류, 유통 업종에서의 종목 한두 개 소개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이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져 있어서 좋은 것들, 그다음에 많이 올랐지만은 더 오를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홈쇼핑 관련주들 저희가 홈쇼핑 계속 관련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뭐 GS 홈쇼핑, CJ 예. 오쇼핑, 현대 예. 홈쇼핑 이 세 회사들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 좋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 지금 중국 쪽에 그런 수혜를 또 볼 만한 회사들 올해는 베이직하우스 같은 회사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이 아웃소싱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한세실업 같은 종목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과 함께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베스트 애널리스트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사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성장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준 이사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연준 이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 등 몇 가지 지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미국 경제 성장의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연준 이사는 마지막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거주지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 IGB 일렉트로닉스 CEO는 아이폰의 이름을 팔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이폰이 원래 브라질 상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브라질에서 아이폰이란 이름은 IGB 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00년 아이폰이라는 상표권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폰을 브라질에서도 판매했었는데 그 시기에 IGB 일렉트로닉스도 본사에서 만든 아이폰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지적재산위원회는 오는 13일 애플의 아이폰 상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제 아이폰을 못 보나 했는데 다행히 IGB 일렉트로닉스 CEO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상표권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PC업체 1위였던 델이 244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에 매각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델이 사모펀드의 먹이로 전락한 점이 업계에서는 쓸쓸함이 남았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 데 힘입어 지난 1990년 중반 하루 100만 달러 정도였던 델의 인터넷 매출은 2001년에는 하루 4천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시장의 무게가 기울었지만 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델도 나름 노력한 끝에 기업용 PC 시장이 힘을 쏟았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1,000억 달러를 웃돌던 시가총액은 최근 200달러로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PC 시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델, 이제 투자 매물로 전락했고 결국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돈맥경화, 우리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지금 현금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경제에 좀 돈이 안 들고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집중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 스마트 시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모델인데 스마트 시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가 미치게 되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 시간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어입니다.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장어 관련돼서 창업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